안녕하세요. 깔루아 교육의 조지희입니다. 제가 지금 첫째와 둘째 아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뱃속에 셋째와 넷째 쌍둥이가 있습니다. 출산이 이제 한 2주 정도 남은 것 같아요. 얼마 남지 않았는데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이를 많이 키우는 노하우가 있느냐? 아직 모르죠? 지금은 둘밖에 없으니까. 그쵸? 자, 육아가 힘들지 않나요? 라고 얘기도 많이 하세요. 아이가 힘들게 할 때는 어떻게 하시나요? 라고 얘기도 많이 하시는데요. 제가 예전에도 뭐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을 거예요. 생각보다, 제가 되게 단순합니다. 생각보다 단순하고 희노애락에 대한 감정에 충실한 엄마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아이들에게 육아를 할 때 제가 하지 않는 말 중에 하나가 있어요. 바로 뭐냐면 울지 말고 말하렴이에요. 근데 예전에 제가 어떤 육아서들을 보면요. 그런 얘기가 정말 많아요. 아이들이 보통 뭔가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힘들거나 뭐 짜증이 나거나 그럴 때 막 울어요. 뭐 다 자기 뜻대로 안 되니까 막 엉엉 울죠. 막 울면서 막 엄마 이렇게 해주세요. 막 징징거리고 이렇게 하는데 물론 저도 힘들 때는 징징거리지 말아라 라고 얘기는 하겠지만 그렇게 울면서 얘기하지 마. 또는 울지 말고 말하렴 이라는 말은 잘 하지는 않게 되더라고요. 왜냐면 저는요 사춘기 때 이런 경험이 있었어요. 뭐냐면 뭔가 그날 하루가 뭔가 잘 안 됐어요. 머피의 법칙처럼 뭔가 잘 안 되고 뭔가 억울한데 이거를 내가 누구한테 말을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왜냐? 자존심이 상하니까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나만 알고 있는 그런 억울함 같은 게 있잖아요. 근데 엄마가 내 얼굴을 보더니 내가 표정이 심상치가 않은 거죠. 그랬을 때 딱 아시더라고요. 야, 울고 싶을 때는 그냥 시원하게 울어. 엄마 이유 안 물어볼게. 딱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막 운전을 하고 가시는데 그 차에서 내가 막 엉엉 울었어요. 엉엉 울었고 내가 왜 그렇게 억울한지 어떤 슬픈 일이 있었는지 이거를 굳이 내가 엄마한테 얘기를 하지 않았지만 그 순간 뭔가가 해소되는 느낌? 나의 걱정거리, 뭔가 억울함 이런 것들을 내가 굳이 말은 하지 않았지만 엄마가 다 알아주는 느낌? 이런 거를 제가 받아본 경험이 있거든요. 저는 되게 좋았어요. 왜냐? 난 별로 말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근데 우리 아이들도 그런 게 있을 거란 말이죠. 특히 이제 사춘기에 접어드는 아이들은 더 그럴 거예요. 물론 이제 아이가 어릴 때는 이제 의사 표현이 잘 안 되고 하니까 울음으로 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울지 말고 얘기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겠지만 사실 그게 쉽나요? 쉽진 않죠. 그래서 제가 이제 아이 키울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바로 뭐냐면은 공감이에요. 그냥 공감해주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친한 친구는 어때요? 서로를 공감해주죠. 맞아, 맞아. 그래, 그래. 이렇게 맞장구 치잖아요. 근데 어떤 친구들은 어때요? 야, 너가 잘못했어. 이렇게 얘기하면 어때요? 나 이제 걔한테 말하고 싶지 않죠. 이렇게 공감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 그냥 아이가 울면 같이 우는 게 더 편할 수도 있어요. 같이 엉엉 우는 게 편할 수도 있고 굳이 아이한테 야, 울지 말고 말로 해. 울지 말고 얘기해. 라고 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죠. 아이가 충분히 울고 나면 또는 그런 감정 해소들을 뭐 짜증을 낸다든지 이제 이런 걸 해소를 하고 나면은 마음의 안정을 취할 수 있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보통 아이들이 그런 감정을 갖게 되는 게요. 걱정하고 두려운 마음이 굉장히 커서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조금 이해해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부모는요. 아이한테 자꾸 잘하려고 하다 보면요. 조금 더 엇나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육아서 정말 많이 봤거든요. 그거 보면서 항상 자책을 했어요. 아, 내가 이렇게 잘 키워야지. 나도 이렇게 잘 키워야지. 내 아이 내가 조금 열심히 해서 훌륭하게 키우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점점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요. 가장 좋은 방법이 바로 뭐냐면요. 가장 나답게 키우는 게 가장 좋은 거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내려놓는 연습을 해야 된다. 왜냐면요. 이 내려놓지 않고요. 다 쥐고 있고, 엄마가 다 쥐고 있고, 내 아이가 이렇게 해야 돼. 어떤 이렇게 가이드를 만들어 놓고, 딱 그 틀 안에 아이들을 딱 둬버리잖아요. 그러면요. 이게 부모로서 성장하기도 힘들고, 아이도 성장하기 굉장히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내려놔야 돼. 왜 내려놔야 될까요?
내가 내려놓으면 그만큼 받아들일 수 있는 공간이 커진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되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자꾸 내려놓으면 내려놓을수록 우리의 사랑의 크기는 커질 수 있다. 자, 사랑의 크기가 크신 분들은요, 어떤 걱정거리가 하나 있을 때, 워낙 이 크기가 크다 보니까 그 걱정 하나쯤은 정말 요만큼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랑의 크기가 굉장히 작으신 분들, 많이 내려놓지 못하고 이렇게 많이 움켜쥐고 이런 경우 있잖아요. 이러면 어떤 조그마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 이게 굉장히 크게 느껴져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지? 이걸 내가 빨리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해결을 할 수 있는 문제가 생각보다 많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좀 약간 육아할 때 조금 편안하게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아이 때문에 힘들어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실은 우리가 아이 때문에 힘든가요? 육아가? 아니죠. 나 때문에 힘들잖아요. 그걸 인정하기까지 되게 오랜 시간이 걸려요. 저도 한 10년의 시간이 걸린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내 아이가 뭐 공부를 잘 못해요. 그러면은 왜 내 아이만 안 되지? 그리고 왜 내 아이는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지?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분명히 있었어요. 그게 바로 언제냐면은 엄마가 된 다음으로 한 3년쯤 되었을 때. 그때 내가 엄마로서 자격이 있나? 내가 왜 애를 이렇게 미워하지? 그리고 내 애는 왜 이렇게 말을 안 듣지? 이런 걸로 되게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그게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많이 해결이 돼요. 첫째 아이가 10살이 지나가니까 저도 이제 엄마 노릇을 10년 정도를 하다 보니까 이해가 되는 거죠. 그리고 배포도 커져요. 그리고 적당히 포기할 건 포기하고 그 다음에 해야 될 거는 해야 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좀 힘들지는 않은 것 같아요. 자, 아이들은요, 여러분을 힘들게 하기 위해 태어난 게 아니잖아요. 그쵸? 정말 신기하게 제가 이제 5년마다 임신을 지금 3번째 하고 있잖아요. 이게 되게 리마인드가 돼요. 뭐냐면은, 이제, 큰아이가 나를 되게 힘들게 하는 것 같아. 저 아이는 왜 나를 힘들게 할까라고 고민을 할 때 제가 둘째 임신을 했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이 생명에 대한 존중감과 그 다음에 고마움 이런 것들을 막 이렇게 알게 돼요. 이렇게 알게 되면서 나는 또 이렇게 한 생명을 태어나게 하는 또 위대한 엄마가 되는구나라는 어떤 자부심 이런 것도 갖게 됩니다. 그럼 또 약간 자신감이 좀 생겨요. 그리고 내 아이도 좀 더 사랑스럽게 보게 되는 그런 효과가 조금 있죠. 그렇게 또 성장을 하게 되고 또 이제 둘째가 또 저를 또 힘들게 합니다. 48개월 전으로 원래 애들 엄마들 되게 힘들어 하잖아요. 그럴 때 또 임신을 했어요. 이렇게 그쵸? 임신 중이야. 그러면은 그냥 이 아이가 존재 자체로도 되게 소중하다는 걸 사실 알죠. 물론 잔소리도 하고 화도 내고 싸우고 하긴 하지만 그 이제 기본 바탕에는 그 사랑의 크기가 조금 더 커질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조금 더 이해하는 마음이 생길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아이가 이제 생기다 보니까 마음이 조금 넉넉해지는구나라는 거를 조금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 존재 자체로도 존중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를 항상 느끼게 돼요. 첫째나 둘째 아이들에게 공부도 많이 시키긴 하지만 그 이면에는 항상 존중과 그 다음에 공감, 그 다음에 사랑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깔려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만약에 내가 원하는 바를 분명히 엄마가 원하는 기대치다 원하는 바가 있어요. 근데 그걸 잘 못 따라줘도요 이해가 되죠. 이해가 되고요. 그냥 같이 공감해 주는 거예요. 좀 힘들 수 있겠구나. 물론 잔소리 하지만 공감해 줄 수 있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아이들의 감정을 잘 받아주는 거. 그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희노애락이라고 하죠. 그럴 때 아이가 기쁠 때 같이 부모님도 같이 막 기뻐야 되고 아이가 슬퍼할 때 그냥 슬퍼야 되고 넌 왜 그러니? 이게 아니라 슬퍼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공감이 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 육아서들 보는 거 도움이 되죠. 도움이 되는데요. 저는요.
키우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책으로 이제 육아서를 이제 보고 전문가들의 이론을 보긴 하지만 그것을 모두 내 아이에게 적용시키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 시간에 저는 오히려 아이하고 눈 맞추고 놀고, 그 다음에 아이하고 좀 이야기를 해보고, 그리고 이제 타고나기를 아이하고 얘기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는 분들도 있어요. 저도 옛날에 그랬거든요. 그럴 때에는 그냥 별거 없어요. 그냥 아이 옆에 데리고 있어서 좀 안아주기도 하고, 그냥 같은 공간에 같이 있는 것만으로도 되게 좋다. 그런 것들을 약간 아이들에게 표현을 해주고, 이런 것도 저는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굳이 뭐 육아서에 나오는 그런 것들을 꼭 내 아이에게 꼭 적용을 시켜야 되고 그런 건 아니라는 거 알고 계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부터는 저와 생각이 비슷하신 분들은 아이에게 하지 말아야 할 말 있죠? 울지 말고 말하렴.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울고 싶을 땐 실컷 울어. 이런 게 훨씬 더 좋은 엄마가 되는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오늘 이런 얘기를 왜 해드렸냐면, 최근에 제 블로그에 그런 질문을 남겨주신 분이 있었어요. 아이가 하나인데 그 아이 때문에 너무 괴롭고 그 아이 때문에 내가 너무 힘듭니다. 정말 죽고 싶을 정도로 힘듭니다. 라고 하신 분이 있었기에 제가 오늘 잠깐 이런 내용을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지 잘 모르겠지만 저는 많은 분들이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육아 그렇게 힘들게 하지 마세요. 서로 편안하고 내려놓고 사랑하고 이렇게 하면 잘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